안녕하세요. 설계살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6페이지서부터 79페이지까지 실려있는 스케치 치수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작성을 위해서 XZ 평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2점 직사각형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 직사각형을 작성한 후에 마우스를 이동을 하면 현재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치수를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입력을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화면과 같이 클릭이 된 상태에서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치수 입력을 못한 객체에는 좌측 상단 스케치 치수라는 명령어 단축키 D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치수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선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선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 또는 점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을 클릭을 해서 가로 치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생성되는 치수가 보이실 거예요. 이 치수는 가급적이면 이 객체 안에 배치하지는 않습니다. 객체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치수는 바깥쪽에 배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이동해서 치수를 원하는 곳에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반영할 치수를 입력해 주시면 입력한 치수대로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합니다. 세로 치수는 선을 두 개 선택해서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치수를 생성하는 방향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위에 있는 선 클릭,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현재 치수 나타나는데요. 무시하시고 다시 한번 평행한 선 또는 거리를 측정할 선에 가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선 간의 거리 치수가 나타납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치수를 배치하고자 하는 곳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하는 치수, 그리고 엔터. 작성되어 있는 치수를 수정하는 방법은 해당되는 치수에 가서 더블 클릭입니다. 그리고 수정할 치수, 엔터. 자, 이번에는 점과 점의 거리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끝에나 선과 선이 만난 지점에는 반드시 점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선과 선이 연결되어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점이 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마우스를 객체에 연결된 지점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 연결된 지점에는 반드시 이런 점이 나타나는데요. 점을 먼저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측정할 곳에 나타나는 점을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는 왼쪽 아래에 있는 대각선 점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을 선택을 하면 두 점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마우스를 이동을 하면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수평 또는 수직 치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하면 왼쪽에 치수가 배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 지금은 대각입니다. 대각 치수가 나타난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화면과 같이 과도하게 구속된 스케치라는 팝업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취소 버튼을 누르면 치수 생성이 되지 않고요. 연계 작성을 누르면 가로에 쌓여 있는 치수, 즉 연계 치수 또는 참조 치수를 나타냅니다. 자, 이 참조 치수의 개념은 지금 현재 작성된 객체로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의 위치는 아래쪽에서 45m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는 80m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하단에 있는 점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으로부터 아래쪽으로 45mm, 왼쪽으로 80mm 지점에 있는 거죠.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가로 치수에 쌓인 치수는 더블 클릭을 해도 변경할 수가 없고요. 이 치수와 연계되어 있는 치수, 지금은 가로 치수 또는 세로 치수를 변경해야만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45mm를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지금은 객체가 두 개가 선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치수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ESC 눌러주시고요. 해당되는 치수에 가서 더블 클릭, 원하는 치수 입력, 50을 누르면 거리가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만큼 대각선 길이도 늘어날 겁니다. 그럼 해당되는 치수는 수직 치수 또는 수평 치수가 변해야만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참조 치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는 연계 치수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을 3개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 치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선을 3개를 작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스케치 치수. 제가 위에 있는 스케치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스케치를 선택을 하면 생성되는 치수의 방향이 치수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아래쪽 선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위에 있는 선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서 배치, 사용자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객체를 먼저 선택했냐에 따라서 치수의 생성되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치수를 작성을 하실 때 이런 경우죠. 뭔가 연관되어 있는 치수를 계속 연속으로 작성하실 때 위에, 아래, 오른쪽으로 나옵니다. 요거 인식 못하시고 반대로 찍으시면 치수의 위치가 달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성된 상태에선 변경할 수 없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선택 자체를 통일을 해주셔야만 생성되는 방향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아시면 스케치 치수를 작성할 때 조금 더 편리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과 반지름 역시 스케치 치수 하나로 모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름을 작성할 스케치에 마우스를 갖다 댑니다. 하이라이트 되면 클릭. 이때도 마우스 커서를 원의 안쪽에 두거나 바깥쪽에 둬서 배치되는 치수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성된 이후에도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치수의 위치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의 형태가 온전할 때는 지름이 나타나고요. 원의 형태가 부분적으로 끊어져 있거나 또는 일부만 생성된 경우에는 반지름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때 반지름을 지름으로 바꿀 때도 있을 거고요. 지름을 반지름으로 변경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마우스 우측 버튼에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스케치 명령어가 실행된 상태에서는 해당되는 옵션을 찾을 수 없습니다. ESC를 눌러서 스케치 치수 명령어를 취소를 꼭 시켜주셔야 되고요. 변경하고자 하는 치수에 마우스를 갖다 댄 뒤에 오른쪽 버튼, 자, 이때 나타나는 반지름 전환 선택을 하면 지름 치수는 반지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반지름 치수에서 이번에는 지름 전환, 그러면 반지름 치수는 지름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치수선의 모양도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과 원의 거리 또는 원과 원의 접선 치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케치 치수. 일반적으로 원은 둘레와 둘레를 선택을 하면 중심점과 중심점의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자, 이런 치수가 아닌 마주보고 있는 원의 안쪽 치수나 또는 바깥쪽 치수 또는 안쪽과 바깥쪽 치수를 입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생성할 수 있는 옵션인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스케치 치수 명령어가 먼저 실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원호 접선이란 명령어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호 접선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그때그때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원호 접선 선택 체크가 되어 있고요. 생성되어 있는 객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둘레가 하이라이트 됨과 동시에 그 둘레에 붙어 있음을 나타내는 X가 표시가 됩니다. 자, X가 표시가 떴을 때 클릭. 자, 그러면 이 안쪽에서 시작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객체도 X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때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바깥쪽에 X가 표시가 됩니다. 클릭. 마우스를 이동하면 왼쪽에 있는 원과 오른쪽에 있는 원의 거리가 중심이 아닌 접선의 거리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클릭을 하면 이 중심 치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리가 변하진 않고요. 입력되어 있지 않은 이 원의 크기가 변경이 될 겁니다. 자, 이 경우는 구속 조건 시간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반드시 스케치 치수 명령어가 실행이 되어 있어야만 원호 접선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 원호 접선 선택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계속 찾아서 선택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반지름 치수를 지름으로 변경할 때나 지름 치수를 반지름으로 변경할 때는 반드시
치수 명령어는 취소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만 해당되는 치수에서 지름 전환 또는 반지름 전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치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